다음 주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인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2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송버드님, 젤렌스키 자국 전쟁터 만들어 놓고 영웅놀이 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또, 아로아님, 50억 클럽 특검 왜 안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50억 클럽 특검요, 지금,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죠.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면 당장 하는 줄 아셨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면 6개월 걸린다고. 6개월 뒤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에 올라갔으니까 11월, 12월은 돼야지 겨우 통과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꾸 시간을 끌었다는 거, 수박들이 시간을 끌었던 거 생각해 보면 얘네들은 처음부터 할 의사가 없었던 거죠. 사실 작년에 이미 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통과시켰어야 했습니다. 작년 8월에 이재명 대표 들어오자마자. 근데 수박들이 그렇게 못하게 막았죠. 그래서 그게 몇 달을 끌었고 그게 올해 4월에야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50억 클럽 특검법은 올해 말이나 돼야지 통과가 될 거고요. 실제로 50억 클럽 특검은 출범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2월, 3월은 돼야지 출범을 할 겁니다. 딱 그거네, 그죠? 선거 때다,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낙엽의 협박, 살려는 드릴게, 당권 넘기셔. 자,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살려는 드릴게, 이게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 뭡니까, 저기 신세계인가요? 거기 영화에서 등장하는 이 깡패 박성웅 씨의 그 대사 아닙니까? 살려는 드릴게,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이낙연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압박이 딱 그런 양상입니다. 살려는 드릴 테니까 당권 넘겨. 지금 요새 이 소위 말하는 수박, 낙엽 얘네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깡패들이 따로 없어. 조직폭력배도 이런 조직폭력배가 없어요. 아니, 조직폭력배도 한번 지면은 졌다라고 한동안 묵묵히 참고 기다릴 줄 아는데 얘들은 졌는데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정말 뭐 이런 자들이 다 있나 싶어. 그런 식으로 윤석열 정권과 싸웠다면은 지금 벌써 윤석열 정권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수박들이 윤석열하고 먼저 싸웠다면 어떻게 보자면 이낙연에 대한 지지율도 달라졌을 겁니다. 이낙연이 이재명과 싸우려고 했지 윤석열과는 싸우려고 안 하니까, 그래서 수박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코인 업체로부터 입법 로비를 받은 허은하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고, 같은 당 소속인 김남국은 두들겨 패는 것이 수박 아닙니까? 그러니 누가 수박들을 좋아하고 누가 수박들한테 그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뭐 요새 보이는 장면이 그렇지 않습니까? 김남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마치 당장이라도 때려잡을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더니, 허은하, 장제원의 경우에는 증거가 나왔는데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과연 민주당 맞습니까? 왜 김남국한테는 그렇게 죽일 듯이 덤벼들던 자들이, 그렇게 나불나불 잘도 떠들던 입들이 왜 허은하하고 장제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합니까? 결국 우리가 수박 비난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윤석열하고 싸우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과 싸워야 될 시간에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장제원 허은하를 비판할 시간에 김남국을 때려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그런 놈들이 수박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도 상당히, 아니 그 정도면 우리는 많이 봐준 거 아니에요? 그게 밀정이지 그게 수박입니까? 밀정, 간첩, 배신자라고 불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수박이라고 부르는 거는 많이 봐준 거 아닌가 솔직히? 예? 그죠? 자, 근데 이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협박을 시작을 했습니다. 김남국을 우려먹고 허은하, 장제원은 가만 놔두고 김남국만 우려먹었던 이유는 사실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거죠. 지금 당장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김남국을 명분으로 삼았던 겁니다. 지금 이들은 뭘 하고 있다? 이재명을 향해서 당권 넘기라고 하고 있어요. 진짜로요? 예, 진짜로요. 보실까요? 윤건영이죠. 동아일보 출신. 파이낸셜 뉴스였나 그때쯤에 윤건영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야, 진짜 티껍게 전화를 받대. 정말 갓짠타는 식으로 전화를 받는데, 아, 이 새끼 내가 하나 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아, 본인이 아주 잘났다라는 그 엘리트 의식에 꾹 쩔어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전화를 받는데 그렇게 기분 나빠, 공무원하고 전화하면서 기분 나빠 본 적도 처음이야. 여튼. 이 윤건영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전권혁신위원회야말로 이재명을 살리는 카드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권혁신위원회 이거 뭐야? 듣도 보다 못한 이게 뭐죠? 자, 지난번 박광훈이 당선되고 난 직후에 쇄신의총인가 뭔가 하는 걸 열면서 그때 나온 얘기가 쇄신혁신위 이 얘기가 나옵니다. 혁신위를 하는 이유는 돈봉투와 김남국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돈봉투도 그렇고 김남국도 그렇고 지금 사실관계가 지금 확인이 됐나요? 아니요. 사실관계도 확인이 안 됐어요. 당사자들은 되게 억울해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김남국 같은 경우에는 별거 안 했는데 지금은 김남국이 매우 억울한 상황이며 진짜 돈 받은 자는 딴 데 있다라는 게 명확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쇄신을 하자면서 전권혁신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띄운 사람이 윤건영이에요. 전권을 가진다는 건 뭐다? 당권을 넘겨라. 달리 말해서 이재명 보고 너 물러나. 이 얘기한 거가 똑같아요. 그래야지 이재명이 산대. 미친놈 지랄하고 있네. 당권을 뺏겠다고 하는데 이게 살리는 거야? 이런 걸 보고 개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놈을 보고 개새끼라고 하는 거죠. 얘는 개새끼야.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그래? 이게 어떻게 이재명 살리는 카드야? 이재명 죽이는 카드지. 이재명 식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뻔뻔스럽기는 이렇게. 자, 여기서 잠깐 디테일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죠. 유동규가요. 자기가 이재명의 별동대라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청와대에 들어갈 사람, 이재명이 당선되면은 청와대에 들어갈 사람들을 면접 보고 다녔다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나한테 유동규한테 조언해 준 사람이 누구였다고? 윤건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 윤건영이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지. 자, 여기서 한번 드러납니다. 윤건영은 이재명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지. 그런데 이 윤건영이가 유동규를 만나서 야, 너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 자, 일단 여기서 깨알 같은 유동규의 거짓말 하나 찝고 넘어갑니다. 예. 자, 어쨌거나 윤건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자, 정권혁신이 근데 이 얘기는 누구한테도 했다고? 이낙연이 했네. 이낙연도 과감한 혁신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외부 충격이 안 생긴다라고 했어. 한 놈은 혁신위원회 하자 그러고 한 놈은 혁신 안 하면 충격 생긴다 그러고. 뭐다? 짰네 이 새끼들. 짰네.
혁신위원회가 정권 이거 많이 들었어요. 정권 가지는 혁신위원회 이거 누가 맨 처음 얘기한 줄 아세요? 예, 안철수가 한 얘기입니다. 안철수가 정권혁신위원회 얘기한 게 안철수 얘기예요. 안철수가 문재인 뒤통수 때리면서 꺼냈던 게 혁신위원회였어요. 말을 그래서 문재인이 말을 안 들으니까 탈당했죠. 기억하시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문재인 그 민주당 후보가 민주당 대표가 직접 안철수를 찾아가서 혁신위원회를 넘길 터이니 탈당하지 마라 그랬는데 만나지도 않고 쌩 까고 가버렸죠. 예, 바로 그때 탈당의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 혁신위원회, 정권혁신위원회입니다. 근데 그런 걸 안 만들면 외부 충격이 생긴대. 이 개새끼들. 안철수의 길을 가겠다는 얘기죠, 여기가. 안철수의 길을 내가 안 갈 터이니 당권 넘겨.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얘 누구야? 천하람 인간은 애지. 얘가 뭐라 그랬다? 가만히 계시면 살려는 드릴게 라는 의미다. 정권혁신위는 이재명 대표에게 살려는 드릴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물러나라는 제안이다 라고 천하람이가 얘기를 했어. 민주당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국민의힘 소속의 지구당 위원장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관전평을 한 게 이 얘기죠. 내가 관전을 해보니 이 말은 이 말이요. 자, 제3자가 이렇게 느낄 정도의 말을 막말이죠, 이런 거. 이게 막말 아닙니까? 지난 1년 동안 이재명을 괴롭히더니 끝내 이렇게까지 오는 거죠. 참 못돼 처먹은 거죠. 사실 이거는 전당대회에 불복한 겁니다. 경선 불복이에요. 전당대회 불복이자 경선 불복인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전당대회 불복이에요, 불복. 이낙연은 지금도 이재명한테 지가 졌다는 걸 인정 안 해. 불복이야.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주 개떡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하여튼 말도 하기 싫어.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고. 국무총리까지 했다는 새끼가. 그리고 이날 이 방송에는 모두 나온다. 정세균도 등장을 해요. 정세균이 거론이 돼요. 이 정권혁신위원회를 정세균하고 이낙연하고 뭐 이렇게 한대. 김부겸도 얘기 나오더라. 문희상 얘기도 나왔대요. 하여튼 뭐 박병석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직 국회의장, 전직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권혁신위원회를 만든다라는 거야. 이게 혁신이야? 더 개판이지? 더 구태의원으로 돌아가는 거지? 하여튼 뭐 얘들 이렇게 하긴 했대. 여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튼 자, 사실 이러면서 얘네들을 계속해서 좀 떠들어댄 게 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은 개딸을 가지고 좀 시비를 걸어왔었어요, 그동안. 그죠? 개딸이 어떻다는 등, 개딸 때문에 뭐 한국 민주주의가 어쨌다는 등, 민주당이 망했다는 등. 근데 이 개딸이 왜 민주당한테 뭐 어떤 피해를 줬다라는 거죠? 자, 개딸 운운하고 있는 얘들. 사실 참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자, 지금 이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낙계는요 벌써 지금 개딸을 시비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보고 이 개딸들이 모여있는 재명인의 마을을 떠나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뉴스타파까지 지금 동참하고 있죠. 근데 뉴스타파 왜 그런지 알아. 누구 내가 말은 못하겠는데 걔네들이
이낙연하고 가까운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제가 뭐 구체적인 얘기는 하기 싫은데 때 되면 제가 말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자, 유튜브 무당이라는 둥, 개딸이라는 둥 이런 얘기를 지금 막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 보자면은 가장 지지 기반을 뒤흔들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지지 기반을 흔들겠다는 얘기. 그래야지 자신들이 이재명을 제끼고 당권을 쥘 수 있고 자신들이 전권혁신위원회라는 억지를 쓰더라도 이재명이 버티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작전인 거죠. 자,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이재명 주변에 이재명의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하나씩 둘씩 쳐내는 겁니다. 김남국 쳐냈고 개딸 쳐냈고 그리고 돈봉투 이재명하고 별 관련이 없는데 그걸 이재명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갖다 뒤집어 씌웠고 안 그래도 대장동 가지고 벌써 한번 시비를 걸었고 여기에 검찰이 조만간 정자동 건하고 뭐 백현동 이런 거 가지고 또 한 번 더 시비를 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맞춰 가지고 이낙연이 총체적으로 공격을 하겠다는 거지. 근데 여기 맞서 싸워줄 이재명을 위해서 맞서 싸워줄 개딸과 김남국은 나가리 시킨 거지. 그러니까 김남국의 억울함이 밝혀졌는데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니 모른 척 가만히 있는다기보다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죠. 즉 결국 이재명 죽이려고 보니까 김남국이 무고한 게 밝혀졌고 그걸 인정해 버리면 이재명 죽이기에 지금 시작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이재명의 가장 최측근이 정말 수렁에 빠졌다가 생환을 살아 돌아왔는데 자 그런 이재명을 지금 공격할 수 있겠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남국이 억울하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모른 척 쌩 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에? 그리고 솔직히 이낙연 지지자들만큼 더럽게 행동한 자들이 있어요. 아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이재명 그러니까 걔네들 그 이낙연 지지자들 저 같은 사람 뭐라고 불렀다? 찐 묻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찐 묻었다. 막사네라 그러진 않나? 찐 묻었다. 그렇게 멸칭하고 아니 그렇게 저열한 표현을 쓰면서 찌찌거렸던 사람들 그들이 과연 누구 보고 지금 비난합니까? 개딸이 왜? 개딸이 뭐 수박이 왜? 수박 정도면 찌찌거린 니네들보다는 양반이지 점잖은 거 아니야? 어디다 대고. 자, 유튜브 무당? 나는 유튜브 무당의 제일 심한 것들을 어디서 봤다? 정치 신세계, 백광현 이런 데서 봤어요. 정말 걔네들만큼 무당짓 하는 저주의 무당이죠, 걔들은. 그죠? 솔직히 말해서. 자, 근데 지금 어디다 대고. 자,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을 죽이겠다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실제로 보면은 누가 더 심했고 누가 더 문제였는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근데 마치 개딸이 문제고 이재명이 문제인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 인식이 진행되고 있죠. 그 뭐다? 그거는 소위 말하는 언론을 누가 장악을 하고 있느냐.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의 대중들의 눈과 귀를 속여가면서 자신들의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진짜 우리 사회 적폐들이 누구인지 민주당에서 쇄신의 대상이 되어야 할 혁신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자가 누구인지 너무나도 명백한 거 아닌가요? 근데 혁신을 당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혁신 운운하는 게 참 기가 막힙니다. 마치 옛 조선시대 때 쫓겨나야 할 훈구파 대신들은 살아남고
살인들이 계속해서 쫓겨나고 사화를 겪고 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누가 더 나쁜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주초위왕이라는 얘기 참 많이 썼을 겁니다. 중종이 조광조를 내쫓을 때 명분이 됐던 게 궁궐 뒤편에서 발견된 주초위왕이라는 글씨가 쓰여진 나뭇잎 때문이었죠. 주초위왕.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인데, 아니 마치 지금 같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개딸 운운하면서 욕하는 자들, 또는 유튜브 무당 운운하면서 개지랄 떠는 자들, 사실 그들이야말로 지나친 강성 팬덤, 이 엿 같은 아마 훌리건 같은 짓을 하는 자들과의 빌붙어 가지고 그들의 광적인 지지를 받아가면서 물을 흐렸던 자들 아닌가요? 주초위왕이라고 그런 조작극을 벌인 자들 역시 사실은 진짜 왕권을 위협하는 자들 아니었던가요? 지금 자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고미용님, 언제 봐도 장용진 프로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디아몽님, 이낙연은 반드시 정치 생명 끊어놔야 함. 네. 정치 생명 끊는 거, 글쎄 굳이 이제 그렇게 누구 하나를 표적으로 삼는 것보다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혁신을 하고 있는데 그 혁신의 핵심이 뭐다? 저는 대의원제의 폐지라고 생각합니다. 대의원제를 폐지를 하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 수박들 공천 주지 말아야 돼요. 이낙연 이제 정치 생명을 끝내야 돼요. 자연스럽게 끝나요. 진짜 국민과 당원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 대의원제도만 해도 그래요. 대의원이 그 일반 당원들에 의해서 대의원이 선출되면은 그것도 그보다 그게 굳이 문제 삼을 이유도 없어. 근데 대의원을 지명을 한다며. 도대체 왜 임명직이 지명을 하고 그런 게 아우 참.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그게 바로 당원들의 뜻을 거스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당원들의 뜻이, 그다음에 지지자들의 뜻이 관철되는 상향식 구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대의원제가 폐지돼야 됩니다. 폐지가 되면은 어떻게 보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많은 것들이 더 빨리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각 12시 44분인데요. 대의원제 폐지에 지금 이재명 대표도 어떻게 보자면은 많은 힘을 모든 어떤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함께 좀 힘을 좀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누군가를 지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민주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의원제 같은 건 없어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